안녕하세요, 준하입니다. 저는 이번 주는 뉴욕 사는 제니라는 분의 브이로그를 자주 봤는데요. 이분이 몇 끼 해먹는 채식 레시피를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나 왜 이렇게 브이로그 좋아하지? 궁금해졌는데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먹고 사는 집에 관심이 많아서 나랑 비슷한 일상을 보내더라도 그 디테일들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남들은 퇴근 후에 밥은 뭐 해먹고 주말에 일어나서 뭐 하고 운동은 언제 어떤 걸 하고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결국 브이로그를 보고 제가 안 하던 이쁜 아침도 차려 먹고 발 시린데 신발 뭐 사야 하지? 할 때 펄달린 크록스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해외 유튜버들을 보면서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브이로그를 보고 따라하는 과정에서 더 재밌는 하루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무력 넘치는 순간이 많지만 브이로그 주제를 뭐 운동이나 공부 등으로 바꾸면 이런 부작용이 덜하긴 합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첫올로서 나의 포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적인 브이로그 트렌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실 트렌드라고 하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봐주세요. 바로 한국의 갓생 루틴과 해외 That girl. Not your average girl, but that girl. 입니다. 갓생은 이 갓과 인생을 합쳐 만든 말로 부지런한 삶이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아이돌 팬덤에서 쓰던 말이었어요. 그 덕질을 과몰입하는 삶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현생, 즉 학업이나 직장 등의 현실에 집중하자는 건데 요새는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취업 안됨, 연애 포기, 노답직감 때문에 이런 좀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에 반하는 트렌드로서 올 초부터 시작된 유행 같습니다. 이러한 갓생은 한 사이트에 갓생 루틴이라고 더 나은 나를 위한 루틴을 소개하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인즉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좀 일찍 일어나기,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듣기, 산책 후 샤워, 여기까지 이미 내가 일어나던 시간 전에 많은 걸 하게 되고요. 요가하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 나를 위한 시간 갖기인데 보면 이제 학교 다니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 루틴이긴 한데요. 이거를 자신의 현생에 맞게 변형해서 실천하는 갓생 브이로그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예능에서도 갓생이 자주 언급되는 등 현생을 잘 살아보자는 취지의 트렌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와 비슷하게 해외에 That Girl Challenge가 있는데 가장 포텐을 끌어올린 버전의 내가 되자라는 목표로 건강하고 부지런한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틱톡에서 How to Become a That Girl 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갓생 하루를 찍어 올리는 것을 너도 나도 따라하며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많은 후기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명상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하고 계획 짜고 실천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갓생 살기랑 조금 다른 점은 아무래도 이미지 기반의 플랫폼에서 유행하다 보니 비주얼들이 아주 오지는데 매 컷이 핀터레스트에서 볼만한 사진들입니다. 운동복도 꼭 위아래 이렇게 색깔 맞춰 입고 그 운동하는 과정에도 시뻘개지고 험구준 표정이 아닌 쪽진머리의 온화한 모습들입니다. 이 따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챌린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아졌는데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안 하던 식습관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식이장애가 생긴다거나 바쁘고 생산적인 삶만을 동경한다거나 단점은 가리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SNS에 지나치게 과몰입하게 되는 부작용에 대한 의견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이해는 가고요. 저는 이 포텐을 끌어올린 내가 되자 이라는 아이디어가 좋아서 따라 해봤는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기는 햇빛 보는 게 좋긴 한데 일찍 자는 게 어렵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낮에 너무 졸려서 안 자던 낮잠을 자기 시작했고요. 그린 주스 갈아 먹는 거는 아침에 찬 거 먹으니까 속 안 좋아가지고 하루하고 안 했고요. 일기 쓰기는 좋았어요. 원래 제가 기록을 안 하고는 못 배겨서 평소에도 좀 쓰긴 하는데 자주 쓰니까 강제로 생각이나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계획 짜서 하루 보내기는 제가 고딩 때처럼 스케줄러를 쓰면서 따라해봤는데 안 쓰던 때보다 확실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는 반복되는 계획, 실천으로 제 생활을 루틴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루틴한 생활이 뭐가 그렇게 좋았냐면 가장 첫 번째는 에너지가 세이브 됩니다. 유튜브로 예를 들면 언제까지 스크립트를 짜고 사진을 언제까지 찾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요일별로 사소하게 다 적어놓고 하나씩 지워가는 걸 계속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뭐 할지 뭐부터 할지 이걸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에너지 쓰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스케줄이 있으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거 따라서만 하면 되는 게 되게 편하고요. 며칠 안 하더라도 주 단위로 보면 계획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됐더라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쫄리는데 더 창의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창의적이라는 게 막 엄청난 창의력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오늘 저녁은 맨날 먹던 계란에 파랑 치즈를 얹고 소스는 이걸 써볼까? 이런 안 하던 생각들인데요. 계획 없이 풀어진 하루를 살 때보다 촘촘하게 빈 시간들에서 더 재밌게 살 궁리가 떠오르고 유튜브 컨텐츠도 뭐 할지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생각도 관성인 것 같은 게 오늘 글 다 써야지 아이디어 내야지 이렇게 풀로 날 잡으면 세워라 내워라 각인데 이 계획에 따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여러 일을 하면서 떠오르는 조그만 생각을 모아보니 나중에 쓸만한 아이디어가 되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틴을 깨는 데서 오는 즐거움인데요. 이 시험 기간에는 안 보던 웹툰이나 질려버린 게임, 유튜브 그렇게 재밌던 경험 다들 해보셨죠? 이게 시간이 풀로 날 때는 오히려 재미
재밌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즐길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생기면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즐거움이 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획적인 루틴한 삶을 살면 가끔 루틴을 안 지키는 순간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역시 뭔가 이 금기를 뭐 금기까지는 아니지만 하지 말란 거 하기, 해야 하는 거 안 하기에서 오는 즐거움은 이 DNA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21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2022년에도 좀 잘 살아보고자 갓생 살기 루틴과 외국 버전의 That Girl Challenge 소개해봤는데요. 올 한 해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매주 하나씩 업로드한다는 이 영혼 관리는 목표를 실천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유잼 순간이 확실히 많아졌는데요. 여러분도 뭔가 몰두할 만한 취미, 어떤 사람이 있어서 유잼 순간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오늘은 떡갈비 고수입니다.